이번에는 식도 수술 후 식사입니다. 식도 수술이 어떻게 보면 미절제하신 분들보다 식도암으로 수술하신 분들이 음식을 더 못 드세요. 안 넘어가서 못 먹는다고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물론 뭐 배가 많이 고프고 엄청 먹고 싶은데 안 넘어가요 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 여러모로 컨디션이 많이 처지면서 삼켜지지가 않는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삼켜지지가 않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그 중에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것 때문에, 식도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면은 너무 딱딱하거나 뭐 너무 액체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거꾸로 매달아 놓은 음식을 먹어도 삼키면 삼켜져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식도가 주물주물해서 손으로 조금씩 짜서 밀어 올리는 것처럼 음식이 차례로 이렇게 눌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음식을 먹어도 어느 정도는 내려가요. 이런 연동 운동이 중간에 이만큼을 띄어내면은 박자 맞는 거죠, 얘네끼리. 그리고 자르고 붙인 부위가 정상적인 움직임을 받기는 어려워요.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 잘린 부위가 뒤쪽과 붙였다고 해서 다시 하나의 근단위가 돼서 정확히 움직여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주변이 잘 안 움직이기도 하고, 삼켜지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적응하는 데까지 식도 자체도 적응을 해야 되지만, 그동안 못 먹는 고통도 크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회복이 그래도 또 더뎌지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식도를 좁아지지 않고 잘 내려가게끔 쑤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방에서는 침 같은 거 놓으면은 굉장히 잘 들어요,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잡아가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저자극으로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식도 수술이라고 하면 식도만 잘 넘어가면 뱃속으로 들어가면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중간에 이만큼이 없어져서 땡기면은 밑에서 위장이 끌려 올라오거든요. 위장이 담을 수 있는 용적도 줄어들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체했을 때처럼 그런 비슷하게 움직임이 많이 둔화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정상적인 위장 운동이 안 나타나게 돼요. 식도 수술을 해도 당연히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환자분도 적응을 하셔야 되고, 뱃속도 나도 적응을 해야 되고, 식도도 적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음식이 너무 소화시키기 힘든 게 와버리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당연히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들 위주로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도가 짧아졌기 때문에 음식 역류가 많이 일어나면 위장도 당겨져서 부피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흔히 뭐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처럼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밥 먹기 전으로 수분 섭취를 최대한 피해준다거나, 음식 먹을 때 국물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먹고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좀 상체를 항상 세운 자세를 한 2시간 정도는 유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내려갈 때 아주 매운 거나 아니면 독한 술 같은 거 드셔보시면 이렇게 식도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끈적끈하면서 이렇게 음식 넘어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극이 강한 음식이 여기 타고 내려가면은 수술 부위도 당연히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염증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은 다들 이야기하지 않아도 피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런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에 포함되는데요. 자극적인 거, 뭐 매운 거, 짠 거, 이제 그런 거 위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운 것도, 특히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속에서 체온과 비슷해지면 상관없는데, 식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온도 자극도 굉장히 큰 자극이니까 찬 거, 뜨거운 거, 특히 많이 뜨거운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췌장 12지장 수술하신 분들 식사인데요. 췌장에서 중요한 소화 효소들은 대부분 다 나와요. 췌장을 띄어낸 분들, 특히 췌장이 소화 효소를 뿜어내는 위치가 12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에 담겨져 있는 거를 음식물이 이렇게 12지장으로 오면 췌장이 소화 효소를 12지장에다 뿌려줘요. 그래서 이제 12지장에 소화가 되면서 나머지 소장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음식이 대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째로 드러내게 되면 보통 담즙도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되면은 주요한 소화 효소가 몸에 거의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소화 효소가 하는 일이 소화를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게끔 도와주는 애들인데,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소화가 아예 일부는 덜 돼서 대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화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게 더부룩함이나 이런 걸로 표현되기보다는 진짜 영양실조에 가까운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반적으로는 아까 이야기 드린 위절제하신 분들처럼 식사를 굉장히 조금씩 소화 잘 되는 걸로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 몸이 위절제하신 분들처럼 빠르게 적응하지는 못해요. 소화 효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딱하거나 너무 거칠거나 그런 음식들까지도 피해 주시는 게 좋고, 훨씬 많이 씹는 게 더 좋아요. 입에서 음식이 충분히 다 씹혀서 됐다 싶을 때 거기에 침이 좀 더 섞이게 더 많이 씹어서 완전히 곤죽이 되게 해서 삼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씹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위절장 분들이랑 췌장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췌장이 하는 역할 중 하나가 혈당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췌장 쪽 수술하신 분들이 혈당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건 병원에서 당연히 약으로 충분히 케어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충분히 케어가 되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있으신 분들처럼 혈당이 이렇게 팍팍 튀는 그런 종류, 너무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 종류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담낭이나 담즙 이런 쪽으로도 같이 뭔가 처치가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일 경우에는 지방질 음식을 많이 줄여주시는 게 유리해요. 이런 분들일 경우에는 지방 소화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담즙이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지방 소화를 많이 거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효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방 섭취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 쪽 수술하신 분들이, 12장 이쪽 수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탄수화물은 닭 때문에 먹는 게 편치가 않고 지방도 많이 줄여야 되고 완전 단백질 식사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먹을 게 별로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 식욕도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관리를 항상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위장관 수술 중에는 가장 소화 능력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게 대장암 수술입니다.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뭐 설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병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다행히도 당장 뭐 음식을 어떻게 크게 가려야 한다 이런 거는 없는데, 물론 대장암 자체가 육식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고기를 줄여야 되고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흔히들 생각하는 항암 식단 이런 쪽에 가깝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수술 초기에는 저잔사식을 하는 게 조금 낫죠. 보통 장에 좋은 식이섬유, 그래서 이제 섬유질 많은 게 장에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섬유질이 장에 좋은 이유는 장에서 끝까지 머물면서 대변 형성을 도와주고 수분을 일정 이상 함유해서 변을 잘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 장이 잘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장 기능이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섬유질이 많아지면은 얘네끼리 엉겨서 자꾸 장이 막히려고 한다든지 장이 할 일이 많이 늘어나요. 섬유질이 많으면. 그래서 장이 회복할 때까지는, 그리고 그 뒤에도 평소보다 섬유질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잔사식, 그러니까 잔사가 적게 들어간 음식, 그러니까 잔사는 섬유질 얘기하는 거거든요. 섬유질 좀 낮은 식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장 수술 받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한 번쯤은 이런 식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질 양을 줄이는 게 뭐 채소나 과일을 적게 먹는 거 전혀 안 먹으면 안 돼요. 변비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위험한 문제입니다. 대신 뻣뻣한 채소를 생채소로 막 뜯어 먹으면은 그런 건 좋고요. 과일이든 채소든 뭐 찐다든지 아니면 데친다든지 해서 익힌 채소나 익힌 과일들을 드시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장 수술을 하시고 뭐 한 6개월에서 1년 요 정도 사이는 식단 그 정도로 관리하면서 조심해 주시면은 장도 이제 환자분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장이 하는 일이 소화가 거의 다 된 음식물을 대변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를 하는데, 수분 같은 경우에는 뭐 위, 소장, 대장에서 모두 흡수를 해요. 특히 대장에서도 적지 않은 양의 수분을 흡수를 하는데, 설사를 많이 하고 장이 짧아져서 물을 많이 마시면 변이 훅 물러져요. 먹은 수분이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나가니까요. 그래서 설사하시는 대장 절제 수술 후 환자분들은 물 많이 먹으면 변이 나빠지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수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평소보다 더 짧아진 장에서는 더 적은 양의 수분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물을 이렇게 해놔야지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량을 다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약간 누르더라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은 장에 가스를 만드는 음식을 피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과식하는 것도 가스를 많이 만들고요. 포드맵이라고 이제 뱃속에서 장내 미생물이 이걸 먹으면 가스가 자꾸 나오게 만드는 뱃속에서 발효를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도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위장관 수술 후 식사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수술 후에 가이드 대부분 병원에서 이런 거 식사 이렇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자료가 나와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방사선 치료 후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